2024년 11월 어느 날 서울 강남. 사장님, 주문하신 된장찌개 나왔습니다. 나는 뜨거운 뚝배기를 들고 3번 테이블로 향했다. 내 이름은 박미숙. 올해 54세. 신림동에서 미숙이네 밥상이라는 작은 식당을 운영한 지 15년째다. 오늘도 평소와 같이 가게 문을 열고 청소를 하고 식재료를 준비하고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신 후 손님을 받고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 입구를 바라보니 정장 차림의 말끔한 40대 남자였다. 명함을 보니 신성그룹 기획실장이라고 적혀 있었다.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장님, 남자가 묘한 표정으로 나를 올려다봤다. 혹시 실례지만 쌍둥이 동생이나 자매분 계세요? 아니요. 전 외동딸이에요. 왜요? 그냥 저희 회장님이랑 너무 닮으셔서요. 정말 똑같아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흔히 있는 일이다. 세상에 나랑 닮은 사람 몇 명쯤은 있겠지. 그런데 그날 오후 손님이 계산하며 핸드폰을 꺼냈다. 사장님, 정말 신기해서 그러는데 우리 회장님 사진 좀 보실래요? 정말 놀라실 거예요. 화면을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었다. 거기에는 명품 양복을 입고 당당하게 서 있는 여자가 있었다. 짧은 단발머리, 날카로운 눈매, 오똑한 콧날,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아니, 정확히는 30년 전 내가 꿈꿨던 내가 될 수도 있었던 모습이었다. 이분이 회장님이세요? 네, 신성그룹 박지연 회장님이십니다. 정말 똑같죠? 박지연.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뭔가가 번쩍였다. 54년 전 나는 쌍둥이로 태어났다. 하지만 부모님은 가난했고 두 아이를 모두 키울 형편이 안 됐다. 그래서 한 명을 입양 보냈다고 했다. 지연이라는 이름이었어. 내 동생.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실장님, 이분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런데 왜? 제가 쌍둥이 언니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주일 후 신성그룹 본사 회장실.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멈췄다. 문이 열리자 화려한 대리석 로비가 펼쳐졌다. 비서가 정중하게 나를 안내했다.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우리는 마주섰다. 52년 만에. 박지연은 천천히 나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언니, 진짜 언니야? 나도 모르게 눈물이 쏟아졌다. 지연아,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았다. 52년을 따로 살았지만 피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언니, 내가 얼마나 찾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입양됐다는 거 알고 나서 평생 언니를 찾아 헤맸어. 나도 너를 잊은 적이 없어.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눈물이 마르고 나서 우리는 마주 앉아 각자의 삶을 이야기했다. 나는 서울대 출신 재벌 2세한테 입양됐어.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 영어, 승마를 배웠고 미국 하버드를 나왔지. 28살에 아버지 회사를 물려받아서 지금까지 경영하고 있어. 자산이 5천억 정도 돼. 지연이는 담담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공허했다. 결혼은 3번 했어. 다 실패했고 아이는 없어. 가질 수도 없었어. 일 때문에 유산을 했거든.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언니는? 나는 평범하게 살았어. 고등학교 졸업하고 식당에서 일하다가 남편 만났지. 남편은 택시 기사였어. 돈은 없었지만 착한 사람이었어. 그분은 지금 10년 전에 교통사고로 먼저 갔어. 지연이가 내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아이는? 나는 미소 지었다. 아들이 둘 있어. 큰애는 간호사랑 결혼해서 손주를 낳았고 작은애는 지금 소방관이야. 자랑스러워. 언니는? 행복해? 그 질문에 나는 잠시 망설였다. 행복하다고 할 수 있을까? 돈은 늘 부족했어. 남편 병원비 때문에 빚도 많이 졌지. 지금도 식당 월세 내기 빠듯해. 근데 나는 지연이를 바라봤다. 후회는 안 해. 내 아이들 때문에. 지연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다. 나는 가진 게 많지만 행복하지 않아. 언니, 매일 밤 혼자 집에 돌아가면 텅 빈 기분이야. 돈은 많은데 함께 나눌 사람이 없어. 명품 옷장은 가득한데 입어줄 사람도 보여줄 사람도 없어. 그녀는 고개를 떨구었다. 언니는 가난해도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근데 나는 아무것도 없어. 나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이제 있잖아. 언니가 있잖아. 하지만 그때 회장실 문이 벌컥 열렸다. 30대 후반의 날카로운 인상의 남자가 들어왔다.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가. 남자는 나를 보고 멈췄다. 이분은 누구십니까? 내 쌍둥이 언니야. 52년 만에 만났어. 남자의 표정이 싸늘하게 굳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신성그룹 전무 강민호입니다. 회장님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죠. 그의 눈빛이 이상했다. 경계하는 듯한 적대적인. 언니, 민호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이야. 10년 동안 함께 일했어. 반갑습니다. 나는 인사했지만 강민호는 차갑게 고개만 끄덕였다. 회장님, 이사회 시간입니다. 알았어. 언니 미안한데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주말에 우리 집으로 올래? 함께 저녁 먹자. 그래, 그럴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데 핸드폰에 문자가 왔다. 박미숙 씨, 저는 강민호입니다. 조심히 말씀드리는데 회장님께 너무 가까이 다가가지 마세요. 회장님은 외로워서 쉽게 사람을 믿으십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쌍둥이라는 게 의심스럽습니다. 손이 떨렸다. 저 사람은 나를 사기꾼으로 보는 건가? 2주 후 지연이와 나는 빠르게 가까워졌다. 그녀는 내 식당에 자주 들렀고 나는 그녀의 집에서 함께 저녁을 먹었다. 언니, 나 부탁 하나만 들어줄래?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뭔데? 내가 다음 주에 큰 수술을 받아야 해. 간 이식 수술. 뭐? 간암이야. 3기. 1년 전에 발견됐는데 계속 미뤄왔어. 근데 이제 더는 못 미루겠대. 나는 그녀의 손을 꽉 잡았다. 왜 진작 말 안 했어? 혼자 감당할 수 있을 줄 알았어. 근데 요즘 언니를 만나고 나서 살고 싶어졌어. 진짜로. 수술 성공률은 60%. 근데 문제는 공여자야. 간 기증해줄 사람이 필요해. 가족 중에 유전자가 맞는 사람이. 그녀는 나를 바라봤다. 언니, 검사 좀 받아볼래? 우리 쌍둥이잖아. 가능성이 높대. 당연하지. 당장 검사 받을게. 3일 후 결과가 나왔다. 완벽하게 일치했다. 박미숙 씨, 간 일부를 기증하시면 박지연 회장님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박미숙 씨에게도 위험이 있습니다. 수술 후 합병증 가능성이 15% 정도 되고 상관없어요. 해주세요. 수술 날짜가 잡혔다. 그런데 수술 3일 전 강민호가 나를 찾아왔다. 식당 문을 닫고 정리하고 있는데 그가 혼자 나타났다. 박미숙 씨, 왜 오셨어요? 강민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이걸 보세요. 서류를 펼쳤다. 거기에는 신성그룹의 주식 배분 내역과 유언장이 들어있었다. 이게 뭐예요? 회장님께서 최근에 유언장을 새로 작성하셨습니다. 만약 수술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나는 서류를 읽었다. 그리고 충격받았다. 본인 박지연은 신성그룹의 지분 51%와 전 재산 4,800억 원을 쌍둥이 언니 박미숙에게 상속한다. 이게 무슨... 박미숙 씨, 솔직히 묻겠습니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게 목적이었나요? 뭐라고요? 강민호의 눈빛이 차가웠다. 52년 만에 나타나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간 기증까지 자원하고 그러면서 회장님 마음을 움직여 유언장까지 바꾸게 만든 거 아닙니까? 당신 미쳤어요? 내가 내 동생을 위해... 동생이요? 52년 동안 단 한 번도 찾지 않다가 우연히 발견되고 나서야 나타난 동생. 나는 분노로 떨렸다. 당장 나가요. 내가 왜 당신한테 이런 소리를 들어야 해? 기증하지 마세요. 뭐? 강민호가 한 걸음 다가왔다. 수술하면 회장님이 살 확률은 60%, 당신이 죽을 확률은 15%.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당신은 4,800억을 받습니다. 위험 없이... 닥쳐요. 나는 그의 뺨을 때렸다. 내 동생을 돈으로 계산하지 마. 강민호는 뺨을 쓸며 웃었다. 그렇게 화내실 필요 없어요. 저도 회장님을 위하는 겁니다. 만약 당신이 순수한 의도가 아니라면 수술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요. 그는 서류를 두고 나갔다. 나는 한참을 서류를 바라봤다. 4,800억. 내 평생 상상도 못한 돈이었다. 이 돈이 있으면 아들들 집도 사줄 수 있고 손주 교육도 시킬 수 있고 빚도 다 갚고. 하지만 그러려면 지연이가 죽어야 한다. 52년 만에 찾은 내 동생이. 나는 서류를 찢었다. 미친놈. 수술 당일. 언니 무서워. 수술대에 누운 지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우리 둘 다 살아날 거야. 언니 만약 내가 못 살아나면... 그런 소리 하지 마. 들어줘. 만약 그렇게 되면
내 재산 다 받아.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줘. 내 목까지. 나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바보야. 우리 둘 다 살아서 함께 행복할 거야. 수술실 문이 열렸다. 박미숙 씨, 준비됐습니다. 나는 수술복을 입고 수술실로 들어갔다. 마취 주사를 맞기 직전 문 밖에 서 있는 강민호를 봤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3개월 후, 언니, 천천히 걸어.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우리는 한강공원을 함께 걸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지연이도 나도 모두 회복했다. 언니 고마워. 진짜로. 가족인데 뭘. 지연이가 멈춰섰다. 언니, 내가 결정한 게 있어. 뭔데? 회사 은퇴할 거야. 전무한테 넘기고. 강민호한테? 응. 그 사람이 회사를 제일 사랑하거든. 나보다 더. 그리고 지연이가 수줍게 웃었다. 나도 식당 할래. 언니랑 같이. 뭐? 30년 동안 CEO 했으면 됐어. 이제는 언니처럼 살고 싶어. 평범하게. 사람들이랑 밥 먹고 웃고 사는 거. 나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그래. 그럼 우리 식당 이름 바꾸자. 쌍둥이네 밥상으로. 좋아. 우리는 웃으며 걸었다.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회장님. 강민호가 달려왔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우리 앞에 섰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세요. 회사를 떠나시면. 민호야. 지연이가 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웠어. 10년 동안. 근데 이제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싶어. 진짜 내 삶을. 하지만 그리고 미안해. 내가 널 오해했어. 지연이가 나를 바라봤다. 민호가 나한테 말했어. 언니를 의심했던 거. 근데 알고 보니 민호는 날 지키려고 했던 거더라. 수술 전날 밤 유언장을 조작하려는 이사들을 막아낸 것도 민호였어. 강민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박미숙 씨, 제가 오해했습니다. 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괜찮아요. 당신도 지연이를 지키려고 한 거잖아요. 회장님, 정말 회사를 떠나실 겁니까? 응, 근데 내가 잘할 거라고 믿어. 그리고 지연이가 장난스럽게 웃었다. 가끔 식당에 밥 먹으러 와. 우리 둘이 된장찌개 끓여줄게. 강민호도 웃었다. 네. 꼭 가겠습니다. 1년 후 쌍둥이네 밥상은 신림동에서 제일 유명한 식당이 됐다. 사장님들, 된장찌개 3개요. 네, 금방 나갑니다. 나와 지연이는 부엌에서 함께 국을 끓였다. 언니, 된장 더 넣을까? 응, 조금만 더. 손님들로 가득 찬 식당을 보며 나는 미소 지었다. 지연이는 이제 명품 대신 앞치마를 입었다. 하버드 MBA 대신 된장찌개 레시피를 외웠다. 5천억 자산 대신 하루 매출 300만 원을 기뻐했다. 언니 행복해? 어느 날 밤 설거지를 하며 지연이가 물었다. 응, 너는? 나도. 진짜 행복해. 지연이가 내 손을 잡았다. 언니 있잖아. 나 생각해봤어. 뭘? 52년 전 그날 엄마가 누구를 입양 보낼지 선택했을 때 나는 마냥 좋아했어. 나는 운이 좋다고 생각했으니까. 재벌집에 가는 게 당첨이라고. 근데 지연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진짜 운이 좋았던 건 언니였어. 가난해도 사랑받고 가족 있고 진짜 삶을 살았잖아. 나는 52년 동안 가짜로 산 거야. 나는 동생을 끌어안았다. 이제 우리 함께 진짜로 살자. 응.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 강민호였다. 그는 이제 신성그룹 회장이 됐지만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식당을 찾았다. 회장님들, 오늘은 뭐가 맛있어요? 오늘은 김치찌개가 끝내줘요. 그럼 그걸로. 우리는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54년을 살면서 52년을 떨어져 지내면서 나는 깨달았다. 행복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 함께하는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재벌이냐 식당 주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내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언니, 국간 좀 봐줘. 알았어. 나는 국자를 들며 웃었다.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내 삶이구나. 세상은 이 쌍둥이 중 누가 더 성공했는지 물었다. 한 명은 5천억을 가졌고 한 명은 빚을 졌다고.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부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고 진짜 성공은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 것이라는 걸. 52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 자매. 한 명은 재벌을 버리고 식당 주인을 선택했고 한 명은 평범했지만 진짜 삶을 살았다. 그리고 이제 쌍둥이 두 자매가 함께 행복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